예,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이 부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 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주면 후보께서 직접 지명을 하시며 한 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선수는 전광판 안 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볼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급락에 있어서 당내 의원들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좋은 결과는 모두의 그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입니다. 다음 마이크를
갖다 주실래요? 그쪽에 우리 대변인 계시니까 네. 저쪽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출력하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건 왜 불발된 건가요?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정확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그 후보님들께 그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김정재입니다. 이번 선대위 회신이 윤석열 홀로섭이라고 표현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신 걸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신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별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대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고 좀 실무형으로 그리고 2030 그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도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젊은 그 청년 보좌역들이나 또 보좌역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캠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참 무릎을 치고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 세대가 이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좀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화하고 이렇게 좀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다음. 네, 후보님 JTBC 최수연입니다.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과 어제 오늘 좀 연락을 하셨는지. 어디 계시나 지금? 네. 카메라 뒤에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관련해서 사퇴 표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후보는 연기하라 이런 발언들이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셨는지, 이런 게 좀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께 뵙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전화도 드렸고 좀 감사 전화와 또 앞으로 많은 조언 이런 거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은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조언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신 거지 그렇게 뭐 좀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분. 예. 네, 후보님 CBS 손명훈입니다. 이번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이거를 약간 덮어두고서 가시는 모양새로도 비춰지는데요. 혹시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어떤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미디어 양범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토론을 제안하면 받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 토론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실지요?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그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또 어떤 결정, 그리고 또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이런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캠프의 그 실무진들에게 토론에 대한 법정 토론 이외의 토론에 대한 그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다음. 이건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그 김의인 위원장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어디? 홍준표 대표를 찾아가시거나 좀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단일 대우로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입니다. 네, 저 뉴스원의 유세슬 기자입니다. 최근에 후보님 지지율 하락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또 상승세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전민경 기자입니다. 후보님 직속이었던 새시대 준비위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한길 위원장님과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을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새시대 준비는 그 나름대로 이런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일들을 저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이크 바로. 네, 매일경제 정주환 기자입니다. 그 썬데이 해산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본부를 어쨌든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뭐 권영세 의원, 임태희로 부장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누가 좀 선상이 돼서 같이 가실 건지.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네. 네, MBC 신서입니다. 후보님 2030 강조하셨는데요. 2030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대책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무슨 직책을 맡으시는 것보다 당 대표로서 뭐 얼마든지 요거는 그냥 실무형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같으면은 이제 뭐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존의 뭐 본부도
다 단으로 좀 축소시켜가지고 선대본부장의 산하에 전부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뭐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 선대본에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성준. 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후보께서 좀 비전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준석 대표도 후보가 선거에 임하는 대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비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미디어문의 조선호 기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선대위 회상까지 오게 된 그 원인과 그 책임이 이제 윤석열 후보님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이제 그 후보님의 가족 문제와 선대위 운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까지 한번 아까 나왔지만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라든지 또 계속되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해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엑스페리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뭐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뭐 이제 여러 라디오나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한다고 하면 꼭 본인 후보자가 될 것이 아니라 뭐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할 의사가 있으신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단순한 경쟁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중앙일보 박재민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후보님과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나 다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희는 어쨌든 저희 당 내부에서부터 이런 선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의사가 있는데 몇 분의 경선 캠프 때부터 일하던 분들이 이것을 뭐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좀 물러나서 뒤에서 돕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우리 당원과 또 국민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MBN 박자연입니다. 혹시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같은 잡세를 제시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등판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처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하여튼 그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맞고 이랬기 때문에 좀 하여튼 본인 자신이 좀 잘 추스리고 또 그리고 나면은 또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좀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 성성훈 기자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아마 변성동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 분들일 것 같아요. 이 윤핵관 논란에 조금 휩싸여 계시기도 하고 자리를 내려놓으셨는데 일부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자리가 없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후보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본인들은 뭐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뭐 사의 표명을 한참 전부터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그 선거대책 기부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식 기부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 앉아서 또 그 보고도 받고 또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대책 기부에 그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정보화입니다. 배우자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입장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 본인의 소신에 발언하지 않고 뭐 선대에 준비한 발언을 좀 옮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고 고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관심이 또 다른 부분에 계시면 국민들께서 그 현재와 미래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예, 동아일보 민가빈 기자입니다. 네.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명확한 입장 부탁드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향신문 노동부장입니다. 이번에 영입 인사로 이수정 위원장님과 신지혜 위원장님을 영입을 하셨었는데 사퇴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 선대위를 꾸리면서는 이러한 공약들과 영입들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신지혜 위원은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선대위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이제 그 선대위 해체와 함께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2030과 이 청년 세대를 이 선거
운동 과정에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임무를 영입을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의 어떤 그 입장을 보이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네. 문화홍보 송명훈 기자입니다. 선대위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본부들 다 단으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네.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 이제 총괄 위원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그 이제 소위 집행기구로서 선거대책 이제 각 본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와 그 산하 그 본부를 전부 해체를 하고 선거대책 본부 중심으로 해서 좀 아주 슬림하고 좀 발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구로서 있었던 그 위원회는 자동으로 이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부들도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가지고 선거대책 본부 산하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정책 그 본부는 그거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마 규모가 좀 방대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뭐 비전이라든가 또 공약 이런 부분들을 또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기존의 정책 그 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네, 월킹 엄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임명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은 좀 해뒀습니다만은 오늘 이 발표를 끝내고 또 오늘 오후에서 좀 늦게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도 좀 같이 나누고 정리하고 또 내정된 분이 있으면은 그 본인하고도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표는 아마 내일 중으로, 빠르면 내일 중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민스트리 김주인 기자인데요. 그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다음을 이르면서 좀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간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다음이 뭔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그 생각,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여기에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기자회견을 한 지가 30분이 넘어서고 있었어요. 질문을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 중에 그 중에 한 3분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쪽에 마이크 안녕하세요. 신한일보 국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계속 2030 청년들을 표심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는 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2030에게 다가가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 저명 인사를 이렇게 모셔서 하는 그런 형식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학생부터
2030, 또 40대, 50대, 60, 70대 이렇게 다양한 그 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2030 그리고 한 30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세대의 그 문제를 잘 그 균형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여튼 이 문제의식과 또 이 대안에 대한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그게 국민 전체가 미래에 잘 살게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입니다. 저도 관련 질문인데요. 최근에 2030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제 청년 보좌역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직책은 유지하시는지 그런 방식으로 가시는지요? 당연히 뭐, 저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선발한 청년 보좌역은 원래 정책본부에 배속된 보좌역도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다른 본부가 선거대책 본부로 이제 일괄 그 통합이 되면 선거대책 본부로 다 함께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적극적으로 청년 보좌역들의 역할을 더 하여튼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 회의에 꼭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서희 기자.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서희 기자입니다. 지금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혹시 김기현 지도부 사퇴를 이제 복귀를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독 보도가 이제 임태희 전 본부장님이 정책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지만 선거는 좀 대선 직후로 좀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임태희 그 전 총괄 상황본부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임태희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조만간에 그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조태준. 네, 청와대 주영민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슬림화된 그 선거대책본부와 김종인 위원장의 그 구상하셨던 선대위 개편안이 둘 다 슬림화된 선대위라는 것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단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그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보다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고 더 의사결정이 발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